동남아시아의 한 국가 북부에는 세계 최대 전자기업 중 하나가 세운 거대한 생산단지가 있으며, 이곳은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이 나라의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안정적인 소득과 기술 교육, 그리고 해외 유학의 기회까지 제공해온 경제적 심장과 같은 공간으로 기능해 왔습니다. 이 기업은 공장만 지은 것이 아니라 도로와 전력망과 통신 인프라를 만들었고, 현지 인재를 키워 글로벌 엔지니어로 성장시켰으며, 이 지역을 가난한 농업지대에서 국제적인 산업 도시로 바꾸어 놓았고, 그 결과 수만 가정이 처음으로 중산층의 삶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전고가 되면 이 심장 속에서 매우 기묘한 장면이 반복됩니다. 점심 사이렌이 울리고 직원들이 식당으로 모여들면 테이블 위에 놓인 스마트폰의 대부분이 이 회사를 먹여 살리는 제품이 아니라 미국의 아이폰이거나 중국산 저가 스마트폰이라는 사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이 기업 덕분에 월급을 받고 그 월급으로 집을 사고 아이를 키우고 미래를 설계하면서도 동시에 그 돈으로 이 기업의 경쟁사 생태계를 키워주고 있는 셈이 됩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도 없고 도덕적으로도 비난할 수 없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이 장면이 기업의 시각에서 의미하는 것은 매우 다릅니다. 우리는 이 나라에 공장과 기술과 교육과 기회를 주었는데, 정작 이 나라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브랜드는 자부심이 아니라 피로감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질문이 조용히 생기기 시작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불편한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 당신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한 나라의 직원들이 그 돈으로 대부분 경쟁사 제품을 사고 있다면, 그 나라는 당신의 파트너일까요? 아니면 단지 당신의 생산 기지일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삼성이라는 이름은 지금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일까요? 존경받는 성장의 동반자일까요? 아니면 월급을 주는 외국 회사일까요? 아니면 집에 가져가고 싶지 않은 너무 익숙한 브랜드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사실이야말로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이제 이 모순을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바라보아야 할 순간이 되었습니다. 한 명의 조립 라인 직원이 매달 받는 월급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나라 평균보다 훨씬 높은 600달러 정도의 급여를 받는다고 하면 그 돈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일부는 집세와 공과금으로 지역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고, 일부는 음식과 교통비로 지역 상점으로 흘러가며, 일부는 가족에게 보내져 지방 경제를 지탱하고, 나머지 중 상당한 비율이 스마트폰 할부와 액세서리 구입이라는 이름으로 해외 브랜드의 본사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 흐름을 하나의 관으로 그려보면, 이 글로벌 기업이 이 나라에 주입한 돈은 지역 사회를 한 바퀴 돌다가 상당 부분이 다시 이 기업의 생태계가 아니라 경쟁사의 생태계로 이동하는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누수 효과라고 부르는데, 물을 가득 붓고 있는 통에 보이지 않는 구멍이 있어 그 물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는 것과 같은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 회사는 수만 명의 직원에게 매년 수억 달러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지만, 그 돈 중 상당 부분은 다시 이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로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경쟁사의 매출로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 순간부터 명확해집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단순한 소비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매우 냉정한 시장 신호로 해석됩니다. 이 나라는 우리의 제품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 나라는 우리의 기술로 돈을 벌지만 우리의 브랜드를 키워주지는 않는다. 투자자는 이 신호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기 투자는 숫자보다 신뢰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나라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처음 이 글로벌 기업이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진심으로 환호했습니다. 농촌이 공업도시로 변했고, 실업자가 사라졌고, 젊은이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언론은 기적이라고 불렀고, 정치인들은 성공적인 외국인 투자 모델이라고 자랑했습니다. 이 기업의 이름은 발전과 기회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자 감정이 서서히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 회사를 특별하게 보지 않기 시작합니다. 원래 여기 있었던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찾아옵니다. 이 회사는 여기서 많은 돈을 벌고 있으니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집니다. 환경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도 함께 늘어납니다. 각각의 요구는 따로 보면 합리적입니다. 국가도 세금이 필요하고 시민도 더 나은 삶을 원합니다. 그러나 기업의 입장에서 이 모든 요구는 비용의 상승으로 기록됩니다. 그리고 비용이 상승하면 투자자는 자연스럽게 비교를 시작합니다. 이 나라와 다른 나라 중 어디가 더 나은 조건을 제공하는가라는 비교입니다. 이때부터 관계는 파트너십이 아니라 계산의 문제가 됩니다.
이제 한 가지 불편한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나라의 경제가 이 글로벌 기업에 얼마나 깊이 의존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실입니다. 이 회사의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은 이 나라 전체 수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백 개의 협력업체가 이 한 기업의 주문으로 운영되고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이 공급망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기업이 투자를 늘릴 때는 도시가 성장하고 집값이 오르며 세수가 늘어나고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집니다. 하지만 이 기업이 속도를 늦추는 순간 그 파장은 곧바로 지역 경제와 가계로 전달됩니다. 최근 들어 작은 변화들이 관측되기 시작합니다. 신규 생산 라인의 증설이 연기되고 채용 계획이 조정되며 일부 협력업체의 주문량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아직은 위기라고 부를 단계는 아니지만 경제는 항상 숫자보다 먼저 분위기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분위기는 분명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큰 기업이 쉽게 떠나겠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글로벌 기업에게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니라 수익성과 예측 가능성입니다. 만약 다른 나라가 더 낮은 세금과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시한다면 이전은 더 이상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이제 갈등은 한 단계 더 깊어집니다. 국제사회는 다국적 기업에 더 많은 세금을 요구하기 시작하고 이 나라도 그 흐름에 동참하려 합니다. 노동자들은 물가 상승을 이유로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하고 환경단체들은 더 엄격한 규제를 주장합니다. 각각의 목소리는 옳습니다. 국가는 재원이 필요하고 시민은 더 나은 삶을 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요구가 동시에 쏟아질 때 기업의 계산표에는 다른 숫자가 찍힙니다. 수익성 하락이라는 숫자입니다. 그 순간 이 글로벌 기업은 더 이상 이 나라를 유일한 선택지로 보지 않게 됩니다. 인근 국가들은 더 낮은 세금과 더 큰 인센티브로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한 국가가 한 기업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할 때 그 관계는 협력일까요? 아니면 부담일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한 사회가 투자로 얻은 번영을 권리로 착각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 번영은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요? 신뢰는 천천히 쌓이지만 무너지는 것은 빠릅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 경계선 위에 서 있습니다. 이제 변화는 숫자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신규 투자 계획이 연기되고 일부 생산 라인이 다른 국가로 이전되는 검토가 시작되며 연구 인력 채용이 조용히 중단됩니다. 이 모든 것은 공식적인 철수가 아니라 미세한 후퇴입니다. 그러나 자본은 항상 이렇게 움직입니다. 조용히 방향을 바꾸고 아무 말 없이 떠날 준비를 합니다. 지역의 협력업체들은 가장 먼저 이를 느낍니다. 주문이 줄고 현금 흐름이 나빠지며 일부 회사는 인원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노동자들은 아직 확실한 위기가 오지 않았다고 믿지만 불안은 이미 일상 속으로 새우며듭니다. 이때서야 많은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 기업이 단순한 고용주가 아니라 이 지역 경제의 중심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만약 이 심장이 멈춘다면 도시와 가정과 학교와 상점이 함께 흔들릴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특정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반복해서 겪어온 패턴입니다. 어떤 나라든 외국 자본이 들어와 경제를 살리면 처음에는 모두가 감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도움은 배경이 되고 요구만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투자자는 베푸는 사람이고 국가는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받는 쪽이 그것을 권리로 착각하는 순간 베푸는 쪽은 떠날 준비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심리입니다. 우리는 익숙해진 것의 가치를 잊고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업은 아직 이 나라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공장은 여전히 돌아가고 직원들은 여전히 출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뢰는 이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의 결과는 숫자가 아니라 태도로 결정됩니다. 이 나라가 이 기업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 기업의 직원들이 이 브랜드를 어떻게 느끼는지, 사회가 이 관계를 어떻게 말하는지에 따라 미래가 갈립니다. 신뢰는 법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존중과 이해로만 유지됩니다. 이 이야기는 한 기업과 한 국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투자와 번영, 그리고 인간의 심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